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척추 내시경 수술, 요추에서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면은 서지컬 모빌리티가 적고 포스트로페이티브 페인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수술 후 감염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에는 예전부터 이제 유니포탈 서저리가 많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포탈 수술이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바이포탈 수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포탈은 이제 PELD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었고 이 PELD는 트랜스포라미날로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을 TEL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경이 커지면서 인터라미널 어프로치도 사용이 되고 있고 풀엔도스코픽, PID, ILED, PSLD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포탈은 관절경을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 인터라미나나 혹은 트랜스포라미날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 하나의 기구를 이용해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유니포탈 트랜스포라미날 하는 방법은 옆구리로 주로 들어가는 거고 디스크를 제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라미나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바이포탈이랑 기존의 수술 방법과 비슷하지만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나 디섹토미 모두에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니포탈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구가 따로 필요하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모두 기구를 하나하나씩 다 바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소마취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트림리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작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좀 길고 디스크의 위치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나 협착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고 이 다양한 접근 방법에 모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러닝 커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포탈 엔도스코프는 최근에 한 10년 혹은 15년 정도 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관절경을 이용하고 조금 더 직경이 크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클래식한 오픈 스파인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존의 오픈 서저리에 익숙하신 선생님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PELD와 비교했을 때 임상적 아웃컴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바이포탈 엔도스코프의 경우에는 블러드 로스가 조금 더 많고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호스피탈 스테이가 조금 더 길다라는 단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디케이션으로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허니에이티드 디스크, 그 외에 인펙션이나 튜머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인펙션과 튜머에서보다는 일반적인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와 허니에이티드 디스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포탈 엔도스코프의 접근 방법으로는 트랜스포라미널도 있고 인터라미나로 이렇게 두 가지 큰 접근 방법이 있고 디스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인터라미나로 혹은 트랜스포라미널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시라테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컨트라라테랄 사이드에서 들어가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도스코픽 시스템은 기존의 관절경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관절경이 있는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든지 간에 이 엔도스코픽 디섹토미나 디컴프레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룸 세팅은 관절경과 거의 동일하고 수술하는 쪽에서 서전이 쓰고 바로 옆에 간호사나 보조의사가 서거나 혹은 필요할 때는 보조의사가 반대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시암은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에 위치를 시킵니다. 환자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즉 이 스파인 같은 경우는 평평한 허리 위에서 혹은 목 위에서 수술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전용 드랩이 나와가지고 물이 바닥 쪽으로 흐르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파인 서저리 인스트루먼트와 관절경 인스트루먼트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인터바디 퓨전을 할 때에는 인터바디 퓨전 전용 기구인 다일레이터나 리머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도스콥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영도스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뷰가 약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30도 스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도 스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당연히 30도 스콥의 장점인 뷰가 넓어지고 그리고 반대쪽이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도 기존에 이제 관절경에서 사용하던 아스로 케어나 베이퍼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자그마한 이제 조그마한 혈관을 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핀포인트 타입의 이런 아스로 케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숄더나 니에서는 조금 더 높은
코아귤레 조금 더 높은 와트수를 사용을 하지만은 스파인에서는 신경 옆에서 짖어야 되기 때문에 1이나 2, 베이퍼로 따지면은 가능하면 30 이하의 와트를 놓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스파인에서는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브레인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펌프의 프레셔를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뭐 압력을 높여도 상관이 없지만은 라미넥토미나 디섹토미를 할 때에는 이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서비컬 에피듀랄 프레셔, 즉 머리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압력을 낮춰서 사용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가능하면 50 이하, 저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30 사이로 놓고 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이것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지드한 캐뉼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터라미나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미드라인 근처에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영도스콥을 사용을 할 때에는 미드라인에서 붙여서 하게 되면 반대쪽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파라센트랄에서 인시전을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포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라미나 근처에서 위치를 하게 되고,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뷰잉 포탈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디스탈 쪽에 위치를 해서 뷰잉 포탈을 뚫고 있습니다. 물론 양손을 다 쓸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뷰잉 포탈은 프록시말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30도 스코프를 보게 되면 입시라테랄, 미드라인, 그리고 컨트라라테랄 사이드가 이렇게 한 번에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탈의 위치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하던 서전이 여러 군데 뚫어가면서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인시전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라미날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에는 페디클보다 밖으로 1cm 혹은 2cm 정도 밖에서 인시전을 넣고 시행을 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cm 정도 밖에서 인시전을 넣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2cm 정도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포탈을 뚫고 나서 이제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웃플로우가 잘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웃플로우가 잘 나오지 않으면 머슬이 붓고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웃플로우를 잘 만들어야 되고, 조금 뚱뚱하거나 머슬이 많은 환자분의 경우에는 파시아를 조금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본 데브리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본 데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은 캐뉼라를 넣어가지고 본 데브리가 잘 나오도록 아웃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 때에는 저는 이 콥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미드라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콥 엘리베이터를 밀어 넣고 라미나 위에 있는 머슬을 바깥쪽으로 벌려가지고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태치먼트를 시켜야지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수술 후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팔로우업을 했을 때 머슬이 많이 손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태치먼트만 하게 되면은 수술 후 1일째 그리고 수술 후 1년째 팔로우업을 했을 때에도 파라스파이널 머슬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콥을 넣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머슬들이 이렇게 좀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자잘한 머슬들은 쉐이버나 아스로 케어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워킹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고 벌을 이용을 해서 라미나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우터 콜텍스를 이 벌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안쪽에 이제 캔슬러스 본도 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너 콜텍스도 마찬가지로 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펀치를 이용해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캔슬러스 본을 이제 버나 아니면 펀치로 뜯는 과정 중에는 이렇게 블리딩이 많이 나게 되는데, 캔슬러스 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악스로 지혈을 하게 되고, 이렇게 콜티칼 본에서 블리딩이 나는 경우에는 아스로 케어를 이용을 해서 지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미넥토미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 리가먼트 플라붐이 보이게 되는데, 이 리가먼트 플라붐을 뜯기 전에 뼈들이 이제 조금 더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펀치 같은 걸로 마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미넥토미를 시행을 하고 리가먼트 플라붐이 모두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렇게 프리어나 아니면 펜필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라미나의 일부에 붙어 있는 리가먼트 플라붐을 디태치먼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센트럴 쪽에 입시라테랄 센터 쪽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리가먼트 플라붐도 일부 디태치먼트를 시킨 다음에
피추이터리나 펀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가먼트 플라붐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가먼트 플라붐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 듀라 쪽에 에피듀랄 스페이스에 있는 혈관들을 있는데 혈관들에 블리딩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아스로 케어 등을 이용을 해서 지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라라테랄 사이드에 디컴프레션을 해야 되는데, 컨트라라테랄 사이드가 처음부터 잘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가먼트 플라붐만 제거를 하면 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뼈들이 커져 있어가지고 반대쪽도 벌을 이용을 해서 라미넥토미를 일부를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벌을 이용을 해서 반대쪽 라미나의 서브라미나를 이렇게 디컴프레션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리가먼트 플라붐이 있는 쪽만 벌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지, 이 위에 쪽까지 듀라가 노출되어 있는 쪽까지 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다 보면은 듀라가 벌에 말리는 사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라미나 쪽에 디컴프레션을 충분히 시행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리가먼트 플라붐에 어디 이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펜필드나 프리어 등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추이터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가먼트 플라붐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컴프레션이 완성이 되게 되고, 디컴프레션이 잘 되어 있는지는 스콥을 돌려가면서 충분히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보다 디컴프레션보다 조금 더 간단한 거는 이제 심플 디스크를 디섹토미 하는 건데, 디섹토미를 할 때에는 라미넥토미를 전체를 시행을 하지 않고 리가먼트 플라붐만 일부 펀치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한 후에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가먼트 플라붐 일부를 제거를 하고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디스크가 노출이 되게 되면 피추이터리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추이터리로 충분한 디스크가 제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수술을 마칠 수가 있는데, 수술 후 MRI를 찍어보면은 디스크가 잘 제거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심한 코다이키나 신드롬에서도 디스크를 엔도스콥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엔도스코픽 디섹토미는 코다이키나 신드롬에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었지만은 최근에는 대부분의 코다이키나 신드롬에서도 디스크를 이 엔도스콥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도 엔도스콥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를 살살살살 끄집어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은 수술 후에 MRI에서 디스크가 모두 제거된 것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오픈 수술을 한 리비전 케이스에서도 엔도스코프로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카 티슈가 있는 부분을 펜필드로 잘 박리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를 찾고 이거를 피추이터리로 제거하면은 리비전 케이스에서도 디섹토미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뚱뚱한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바디 퓨전에서도 엔도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퓨전 서저리를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프리퍼레이션 하는 부분만 인터바디에는 추가가 됩니다. 엔드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은 기존의 리머를 사용을 해서 엔드플레이트 프리퍼레이션을 한 다음에 안쪽에 엔드플레이트가 잘 노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지를 넣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는 퍼큐테니어스 스크류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케이지 안쪽에 있는 것과 그리고 스크류가 고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케이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리케이션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엔도스코프로 들어가서 이런 헤마토마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인 이 듀랄 테어도 저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오픈으로 컨버전을 한 다음에 꼬맸지만은 최근에는 인트라오피에서 이렇게 프롤린을 이용을 해서 수처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닝 커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개 후반 정도로 예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스콥과 비교를 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은 비슷하고 쇼텀 바스 임프루브먼트가 있으며 머슬 데미지가 적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라미넥토미에서도 마찬가지의 좋은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 MIS 틸립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아웃컴 그리고 라디오그래픽 아웃컴은 비슷하고
블러드 로스나 머슬 인저리 그리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백페인이 적다라고 다음 연자이신 강민석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베즈 페이션트에서도 비슷한 아웃컴을 보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엔도스코프의 장점으로는 인시전이 적어서 백머슬의 손상을 줄이고 수술 후의 통증도 적으며 또한 기존의 오픈 서저리에 비해서 뷰가 좋고 블리딩 컨트롤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리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인펙션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러닝 커버가 조금 더 길고 듀라 리페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이포탈 엔도스코프는 최근 소개된 MIS 테크닉으로 오픈 서저리와 비슷한 이펙티브니스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시경 수술이 오픈 서저리를 대체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